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컨텐츠에서 좀 많이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정보공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하급심에서 이제 정보공개를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것이 위법한 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와 관련해서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정보공개 사건에 대한 조회가 많고 관심도 많고 댓글을 많이 다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형사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무혐의 처분이든 아니면 내가 고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과연 그게 뭐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는지를 고소인 입장에서는 알아야만 그거에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하든 항고를 하든 재항고를 하든 거기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데, 그 고소인 입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적절한 시기에 답변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면 비공개 결정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이 없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이제 조금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되면 과연 고소인 입장에서 제출한 자료가 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해서 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청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제 옆 건물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나한테 피해가 입었다. 그럼 옆 건물을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도로 계획 사업 같은 거, 도로를 건설하거나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뭐든 함에 있어서 그 공사로 인해서 나의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공사 설계도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싶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다양한 정보 공개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보 공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상당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의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많은 사건은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이제 좀 많습니다.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언론인, 기자나 이런 분들이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가 과장 있을 때도 굉장히 이제 비공개 결정으로 오는데 그 오는 청구인의 이름이 자주 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정보 공개를 청구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보면은 기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안도 이제 이분이 기자였어요. 그래서 하급심 판례에서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2023년도에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피청구인한테.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 그러니 이걸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피고가 과거에 그거를 계속 공개를 해왔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이번에 원고가 이렇게 청구한 그것도 과거에 공개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니까는 네가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악용될 기자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이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막연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 가지고서는 이걸 비공개할 수는 없다. 그런 게 비공개할 정보라고 하는 법률의 근거도 없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그 업무 수행의 그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증거도 없다라고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구인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여기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결과가 불합리하다라고 그 피청구인은 느낀다라고 해도 그걸 다툴 방법이 없어요. 그 인용 재결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만약에 피고인 행정기관이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소, 상고해서 불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인용이면 이 행정심판에서 끝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취소하라라고 해서 인용 결정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매년 작성되는 보고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2024년도에도 그 2023년도의 보고서를 그 정보 공개해달라라고 하니까 이 또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5호예요. 5호가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피고 입장에서는 이게 의사 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5호를 들어서 비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비공개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도 이미 인용 재결을 받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고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제가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그 비공개 결정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니까 나는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제2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 사인 간에서는 민법의 750조에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행위를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라면 그거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발생한 손해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일반 사인들 간에서는 민법이 적용되지만 이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그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 처분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됐다. 그리고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그러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청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얘가 그 비공개 결정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마 위자료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당연히 이미 2023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가지고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올해 청구한 내용이 그러면 2023년도에 청구한 내용하고 전혀 별개일 것이냐? 아니다. 그냥 연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것도 충분히 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 피고 소속 공무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공개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라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100만 원 전부를 다 인용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피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국가기관의 어떤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다수는 아니지만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렇게 위법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다 그걸 가지고서는 국가배상을 청구를 하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떠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났다라고 해도 실제로 거기에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그 어떤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떠한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 자체가 그 법률가들 입장에서도 이게 적법하냐 위법하냐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에서 위법하다는 어떤 쟁송 과정에서의 결론이 났다라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도에 이러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미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그 후년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공개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거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국가의 어떤 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그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국가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의 콘텐츠로 마련을 했으니까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